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2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 한 주간이 남았네요. 2월 달에는 설 연휴가 껴있다 보니까 비교적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던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지막 주에는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일단 원래대로라면 2월 28일 날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어야 될 그 무역 협상 기한에 대한 연장이 미리 이제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죠. 연장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불안 요소는 해소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완전 폭등을 하는 하루였어요. 말 그대로 폭등이죠. 5%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하루인데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지만 유의미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외인 수급이 좀 필요했는데 오늘은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중국 증시처럼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없었다 생각을 하고 중국 증시 자체적인 지금 이제 이슈가 있죠. A주 그 추가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증시에 남아 있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오늘 언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3년 반 만에 나온 최대 폭의 폭등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큰 상승을 보였고 특히 이제 무역 협상의 최대 수혜주로 뽑히는 쪽이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IT 섹터 그리고 화학주가 되겠는데 이쪽에서 큰 폭의 반등이 보였습니다. 일단 이 반등이 이제 여기서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으로 해서 대폭 랠리를 펼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고 관련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지난주부터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많이 오르면서 이제 국내 증시랑 약간의 디커플링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외인도 그렇고 국내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중국 A주 편입의 비중 발표 결과를 좀 관망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해봐야죠. 고민을 지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시점으로 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IT 섹터는 바닥에서 쥐고 있다면 즉 이미 사서 보유한다면 홀딩입니다.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홀딩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홀딩이고 추가 매수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급등할 때 막 사버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덕산 네오록스도 같은 OLED고요. AP 시스템도 같은 OLED인데 이 한쪽은 12%가 올라가고 한쪽은 10%가 갔다가 종가는 5%로 끝나버렸어요. 즉 기대감으로 잘못 들어가면 순간 마이너스 5%도 날 수 있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쪽 섹터도 그러니까 조금은 즉 매수할 때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 눌림목을 지수로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차트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수소차들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해서 이제 바닥을 찾는 기간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이 이제 각 종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즉 조정을 받는 일은 다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끝나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위에서 몰리신 분들이라면 반등 시 적절한 선에서 매도하고 뭐
그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공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위험한 구간으로 안 보여요. 진짜 단기 트레이딩으로 공략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중국 소비주 여전히 좋고, 뭐 자동차 운송 섹터, 즉 전기차, 수소차, 뭐 현대 기아차 다 포함해서 고루고루 상승을 했던 하루네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 네, 일부 대형주,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약간 분위기는 좀 그랬는데,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준 거는, 네, 뭐 내일장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결국 코스닥은 계속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요.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IT 쪽으로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기관하고 외인 포함해서 IT 반도체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오락 섹터, 이제 저희는 SM을 가지고 있는데 오락 섹터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이 흔들렸을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사실 엔터 쪽을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수급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약 쪽이 다소 좀, 네, 수급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은 셀트리온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외 제약 바이오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수급적인 면인데 코스피가 더 가려면 외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코스피가 가려면 외인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숨 고르기라고 하죠. 숨 고르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외인들이 외인들이 누적으로 산 금액이 이미 4조 4천억이 넘어요. 4조 4천억이 넘어서 이제 2월달, 1, 2월달에 4조 4천억인데 3월달까지 뭐 6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이 다음 달에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관 개인하고 이런 외국 계약은 완전히 포지션이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자금이 나오지는 않겠죠. 나오지는 않고, 지수가 코스피가 횡보만 하더라도 지금 이 횡보 장세 안에서 IT 쪽에서 폭등하는 종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IT 쪽에서. 그래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지수 보면서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리죠. 일단 오늘 핵심은 중국인데요. 중국 쪽인데 이 거래 대금도 9천억 위안이 터졌어요. 엄청난 거래 대금을 폭발시키면서 이 구간, 이 그간에 하락했던 이 구간의 매물을 전부 다 잡아먹고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장난 아니게 오늘 상승을 했고요. 일단 이게 지금 5월 달에 들어올 그 MSCI A주 편입에 관한 그런 자금이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 증시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중국 쪽으로 간다면은. 그래서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죠. 국내 증시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으니까요. 그리고 반도체가 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여기서 폭등은 하진 않겠지만 횡보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스닥도 굉장히 괜찮아요. 오늘 야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7,500포인트까지를 봤는데 7,500포인트를 넘어버렸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추세에 맡겨야 될 타임인 것 같고요. 추세에 맡겨야 될 타임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독일이라든지 뭐 니케이 다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일단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금일 좀 안 좋았어요. 금일 좀 안 좋았는데 어, 이 자체는 이미 여기를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5일선 위에 있으니까 안 좋다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5일선 타고 갈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코스닥이죠. 코스닥 지수로만 보면 아직 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이 업종으로 보면 IT가 네 월등히 강해요. 지금 IT가 월등히 강해서 IT가 이런 라인까지 반등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좀 이게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왜냐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는 제가 봤을 때 IT거든요. IT가 최대 수혜예요. 이 안에서는 뭐 5G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5G 뭐 반도체 OLED 뭐 크게는 이 정도 되겠죠. OLED 이 정도 안에서 움직이는데 얘네는 지금 고가를 많이 그렸고 얘 둘은 바닥권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많고요 종목들이. 근데 업종 지수로 보면은 신고가를 치고 갈 확률이 높아요. 코스닥에서 업종으로 보면은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뭐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갈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게 IT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약은 조금 약해요. 지금 뭐 제약은 조금 약하죠. 아직 이런 부분을 돌파를 못했고요. 그리고 화학, 화학도 센 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석유화학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화장품 계열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화학 쪽도 코스닥에서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미중 이번 1, 2월 때 상승 랠리의 주역은 IT랑 화학이다라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라젠 먼저 보죠. 신라젠. 많은 분들이 신라젠 때문에 이렇게 우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 이 신라젠은 코스닥 시총 2위예요. 2위. 이 신라젠이 날마다 폭등하고 하면은 이 지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네, 느린 종목이고요. 어느 순간 되면은 얘가 올라갈 타이밍이 되겠죠. 오늘 사실 갑자기 바닥에서 이유 없이 상승한 거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바닥 인식으로 즉 바닥 인식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체가 누가 됐든 여기까지 내려오면 많은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이 하락할 때 지금 셀트리온이 어 실적 악화로 하락을 할 때 저는 이제 시황에서 그렇게 말했죠. 제약주는 코스닥 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 않을 것이다. 즉 신라젠이든 그 외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에 이런 제약주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죽지 않아요. 지수가 살아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그냥 잘 들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수익 실현 하시면 저는 전혀 문제 없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딱 보면은 이 안에서 박스권이에요. 현재 이 안에서 박스권이고 여기서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겠죠.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300일선 한번 맞을 거예요. 여기서 즉 8만원 선 8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한번 털고 좀 비중을 좀 줄였다 가는 것도 전략이고요. 아니면은 종목에 대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홀딩으로 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 없는 지금 위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인스코비
이건 종목이 너무 느리네요. 확실히 이게 한 번만 가주면 좋겠는데 원래 파미셀 그 시점에 이렇게 가주길 바라고 매수를 했는데 너무 늦어서 일단은 이거 반등하면은 6,300원 라인에서 전량 정리해버리고 다른 걸로 종목 교체를 그때는 고려를 한번 해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들어온 매수세는 나간 게 전혀 없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코아스템도 무난한데 이 거래량, 즉 다른 것보다 얘가 내려와서 11선 첫 터치하고 반등 줬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아스템은 어차피 얘도 다 가요. 다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전부 다 갈 종목들이에요.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 뭐 이 라인에서 한번 돌려주겠죠. 이 라인에서 이렇게 돌려주고 보유자라면 저는 그래요. 11만 7천 원은 충분히 찍고 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건데 대형주가 좀 느리죠. 지금 코스피가 약간 주춤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위치상 뭐 그런 가격상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역배열 추세에서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정도까지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등 정도. 일단은 이게 기준 봉이 생겼고 기준 봉에서 주봉상 내려왔으니까 한 번 정도는 튀어주겠죠. 주봉상. 그 시점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가 좋아 보이고요. 엔터주 현대 엘리베이터 먼저 보고 갈게요. 오늘 남북경합주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업주 중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현대 엘리베이는 이 실질적 수혜주이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는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시점이 무너지잖아요. 이 11만 원이 무너지면 들어오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차라리 크게 크게 열어놓고 이런 자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는 무너지면 많이 살려고 할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잠깐 이탈을 했는데 이게 핵심 매물대라면 이 자리가 매물대라면 이 자리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일단은 매물대 라인이고요. 여기에 잠깐 매물 공백이 좀 있네요. 매물 공백이. 여기를 한번 툭 밀었다가도 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여기에 매물이 많이 없으니까 이 구간이. 근데 이 구간을 뚫어주고 올라왔으니까 또 여기를 쉽사리 깨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저는 무서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안 해도 될 것 같고 추세로 가니까 결국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말이 나올 거는 금강산이 가장 확실하고 금강산의 최대 수혜는 현대 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난티아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짐 로저스 발로에서 올랐고 현대 엘레베는 현대 아산의 지분을 이제 들고 있는 그리고 아난티가 땅을 임대한 게 현대 아산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리조트를 지었죠. 그만큼 현대 아산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7대 사업권은 사실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믿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AP 시스템 오늘 되게 좋았네요. 전체적으로 AP 시스템부터 해서 덕산, 이녹스 첨단 소재 즉 OLED 섹터가 엄청 강했어요. 엄청 지금 보면은 보니까 뭐 이녹스가 벌써 1월 달부터 2월 달 그 두 달 동안 73%가 올랐네요.
상당히 많이 올랐네.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도 61%가 상승을 했고요. AP시스템도 1월달 저점부터 얘도 55%가 상승을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AP시스템은 1차 목표가를 지났죠. 여기서 그 다음에 2차로 보고 있는 구간이 33,000원 구간인데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변곡이 터져서 아마 올라가기는 할 건데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제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들고 있다면은 그냥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이 한번 걸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잡아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내려온다 하면 잡아야 돼요. 이 초대박 나요. 초대박.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단은 BH도 굉장히 좋게 흐름을 보이고 가고 있고 기존 전략대로 보유자라면 23,000원까지 네, 좀 꾹 참고 홀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으로 어차피 전고점 또 넘었어요. 전고점을 또 돌파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23,000원까지 가서 이 자리에서는 네, 매도로 여기 무조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될 거니까 매도로 하고 이런 그 IT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폭등은 하기 힘들어요. 한 번에 올라가다가 분명히 조정을 받고 갈 확률이 높고 지금 현재 위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 초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형 바닥의 끝자리에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흐름을 잡고 있어요. 이거는 관심으로 놓고 만약에 툭 밀려서 21선 보이면 21선 라인에서 이제는 네, 공략을 해봐도 될 종목이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OLED 장비 종목이고 굉장히 회사 우량한 회사니까 네, 7,000원 아래권 이제부터 한번 봐보려고 하고요. PSK 거의 비슷하죠. 21선을 못 찍었네요. 21선을 찍고 올라가 주기를 바랬는데 이제 저는 이거 매수를 못했어요. 오늘 원래는 오늘 떨어지면 잡아야지 하고 있는데 바로 올라가서 일단 패스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PSK도 잡았다면 네, 홀딩으로 추세 끝까지 최소한 이런 자리까지 다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가겠죠. 이런 패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가니까 네, 반도체들 나쁘지 않아요. 올라갈 때만 안 사면 즉 조정받을 때만 사면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다음에 OLED 뭐 동진 세미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테스 잘 가고 있고요. 얘가 결국 상한가 만들어 놓고 지금 고가 패턴 그리고 가다가 또 마지막에 이를 폭등해요. 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거래량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올라요. 나중에 제가 다 모든 거를 이제 저도 매매를 할 수 없지만 IT는 네, 꼭 봐야 되는 네,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밖에 네, 키스트 지금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뭐 반짝 좀 많이 안 좋네요. 어제 종가로 봤는데 키스트를 종가로 봤는데 이때죠. 이 금액에서 종가로 잡았는데 많이 안 줬어요. 1.5% 오늘 얼마나 올랐나? 1.69%밖에 안 올랐는데 거의 안 올랐죠. 어, 일단 저는 이거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스트. 즉 상승 어떤 식의 상승 초입이냐면 이번 이런 파동 한번 주고 다시 이제 여기서 바닥권에서 한 번 더 들어올릴
한 번 더 들어 올리고 뭐 내리든지 완전히 폭등보다도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간 조정을 마쳤으니까. 그리고 이 물량 즉 400억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오늘 어제보다 17%뿐이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즉 내일 눌리면 한 번 더 잡아볼 예정입니다. 내일 눌리면 예를 들어서 2,900원 아래에서 한 번 더 잡아서 비중을 조금 늘린 다음에 수익 실현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키스트 또 괜찮게 생각을 하고 SM은 일단은 이날 차익 실현 안 됐으면은 기다렸다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충분히 차익 실현하고도 남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더 내려오면 사서 트레이딩 해도 무난한 종목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수익 실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얘는 안 내려왔네요. 내려오면은 편입을 이제 고려를 했는데 안 내려왔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수급이 굉장히 양호해요. 이거 이쪽에서 돌파가 나오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이 돌파를 하면 제 콘텐트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총이 너무 무겁고 하니까 이제 제 콘텐트리를 이제 이 라인 21선 라인 21선 라인 근처에서 한번 잡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스카이캐슬 때문에 이때 오르고 떨어뜨렸는데 이제 스카이캐슬은 이제 그때는 이미 이슈화가 끝난 거고 이 실적이 1분기에 반영이 돼요. 실적이 1분기에 반영이 되니까 그 스카이캐슬 관련 실적이 반영이 되면 이런 일정으로서 한번 반짝 아니면은 이제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폭이 될 거라고 저는 보니까 이 지금 21선 라인 아래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3천만 주가 5,200원의 유상증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5,200원 라인은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매물대 가격인데 유상증자를 9월 27일 날 했죠. 이때 정도 했을 거예요. 9월 27일이면 이때 유상증자 권리락이 나와서 이 금액하고 5,200하고 희석이 됐기 때문에 기관이든 외인이든 평단이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츰차츰 종목을 관찰을 해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콘텐츠들이 그리고 그 밖에 유니크라든지 지금 오늘 반짝 반등이 좀 나왔는데 JNK 더 지금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수소차 그래서 오늘 밤 9시나 9시 30분에 라이브를 진행할 테니까 수소차 플러스 IT 그리고 5G까지 해서 같이 한번 종목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장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